배문숙의 세상 돋보기. 서해의 독도, 격렬 비열도를 들어봤는가? 배문서, 시인, 문학과학통섭포럼 상임대표. 국토해양부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섬이 무려 3,348여 개가 존재한다. 어느 섬 하나 기하지 않은 섬이 없겠지만 우리나라 서쪽 국경을 이루는 섬으로 북한의 마안도부터 백령도, 어청도, 가그도와 함께 우리 서쪽을 지키는 곳이다. 그중 가장 소중한 섬은 동쪽에 울릉도, 독도, 남쪽에 마라도, 이어도, 대마도 등이 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섬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 간 해양 영역을 걷는 국제적인 지위를 얻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 때문에 국가 간 분쟁도 불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중국 간의 센가쿠열도, 다오위다오 제도 영토 분쟁, 그리고 러시아와 영토 소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쿠릴열도가 있다. 이와 같은 분쟁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속셈은 영토 확장에 있다. 영토에는 육지뿐 아니라 해양도 국가 자원이고 국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더욱 치열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해양 영토를 넓히기 위해 국가 간 해양을 두고 쌍심지를 캐는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영토만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없다. 그 연장선에서 독도와 격렬 비열도와 마라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지난 이야기지만 태풍 흰남노 발생 당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서해의 독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중국인의 매입 시도 등 과거의 시련을 딛고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황으로 지정된 격렬 비열도가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격렬 비열도는 섬 전체가 암벽으로 이루어져 저반 시설도 갖출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변 수역은 청정해역으로 어족이 풍부하고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야생해와 희귀식물이 섬을 둘러싸고 있다. 여기가 후박, 동백, 상륙수림을 형성하고 있는 상륙수의 북방 한계선이고 천남성, 거북손, 멸치의 3대 의장이며 바다를 지나는 철새가 쉬어갈 수 있는 이 섬의 샘물은 새들의 옹달샘이자 오아시스가 된다. 격렬 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배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섬, 그 섬이 격렬 비열도다. 한자를 해석하며 갈매기가 열지어 한 방향으로 날아가다라는 뜻이다. 작은 섬 여러 개가 마치 열을 지어 나는 새와 같다고 해 독특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중국 산둥반도까지 268km에 불과해 맑은 날이면 중국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다. 그만큼 군사 요충지이자 우리나라 최서단 영의 기준점으로서 격렬 비열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또한 주변에 옹도, 난도, 병풍도 등 아름다운 섬들이 분포되어 있어 관광 자본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은 보거나 다름없는 섬이다. 그러나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과 달리 격렬 비열도는 그동안 독도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로 국가적인 관심을 받아온 것에 비해 격렬 비열도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서해의 작은 섬에 불과했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중국 어선들이 무단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와 격렬 비열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다 적발되며 국내 어민가의 마찰이 빚어지길 수차례 걷기하는 중국 측에서 2012년 격렬 비열도 매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내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다행히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법적인 제약이 없어 서해의 요충지인 격렬 비열도가 중국인 소유 땅이 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다. 결국 정부는 2014년 격렬 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렸고 격렬 비열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태안군도 나섰다. 가세로 군수는 2018년 취임 후 곧바로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격렬 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건의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시 격렬 비열도가 거점 항만 및
전진기지로 개발되는데 이 경우 해경 출동 시간이 단축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이 쉬워지고 주변 어선들의 피항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해양 영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태안군을 비롯한 도내 15개 지자체가 충남시장군수회의에서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에는 태안군 충남도 공동 주관으로 경렬 비올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2020년 전국 카야커 46명의 참여 속에 개최된 카약 타고 서해의 독도 경렬 비올도까지 챌린지가 KBS 다큐멘터리 3일에도 반영되면서 경렬 비올도의 가치를 전 국민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태안군과 충남도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으로 촉발된 경렬 비올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년 정부의 2030 항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및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의 경렬 비올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데 이어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렬 비올도는 국가관리 연안항의 지위를 갖고 서해 바다를 지키게 됐다. 드디어 서해의 끝에서 파도와 바람을 맞서서 묵묵히 서있는 경렬 비올도는 국민들의 관심으로 10년 전에 비해 친근한 섬이 됐다. 명예의 기점이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서 또 관광자원으로 비상할 수 있는 천혜의 고도로 경렬 비올도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가세로 군수는 대한민국 최서단 명예 기점인 경렬 비올도는 해양 영토 수호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 서해의 독도인 경렬 비올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국가 사랑이고 국민의 도리가 아니겠는가.